약간 긴장도 되고 어색도 한데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우리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여기 되게 좋다. 너 이런 데 와본 적 있어? 난 없어. 진짜요? 나는 그냥 캠핑은 많이 해봤어가지고 혹시 졸업생분들 만나본 적 있어요, 오빠는? 난 없어. 너는? 나도 아직 없어. 언니는 나도 처음이야.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입학하기도 했고 졸업생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오빠는 어때요? 나는 이제 복학했을 때 코로나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냥 뭐 몇몇끼리만 다니고 그 외에는 이제 얼굴도 모르고. 오늘 선배님들이랑 만나니까 좀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또 필요한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진짜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해서 마시멜로우 좀 가져와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네, 네. 좋아요. 그러면 후배님들이 그러면 야채랑 밥을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이제 여기 선생님은 같이 고기를 구우시죠. 고기를 굽죠. 네. 네. 가자. 가요. 채를 먼저 한다 했죠? 요거 맞죠? 그래도 후배님들 굽는 고기는 이렇게 소세지도 올려도 돼요? 아 그럼요. 후배님들을 위해서 맛있게 보십시오. 아 그럼요. 아 내가 열심히 한번 보. 처음 최근에 거의 없는 것 같아. 밖에서 먹은 적은. 밖에서? 여기 야외에서. 굉장히 설레. 나도 후배님들이랑 이제 막 밥 먹으려고 하니까 뭔가 약간 긴장도 되고 어색도 한데 고기 먹으면서 그래도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던 것 같아. 금요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네.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후배님들 중에 의료사회복지사를 네, 좀 희망하는 후배님이 있더라고요. 네, 저예요. 저 의료사회복지사? 네.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아, 제가 간호조무사 실습 나갔을 때 그 병원에서 사회산업팀이라고 그 팀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 계기로 알아보다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병원에서도 일하고 싶고 사회복지사라도 일하고 싶은데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1급 자격증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실습 자격 요건도 주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일단 전공심화해서 1급 취득한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이제 실습을 나가고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에요. 후배님은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럴까요? 밥 좀 먹고 할까요? 아 그래요.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너무 점심도 못 먹었대요. 미안합니다. 네, 나만 먹고 한다. 나만 먹고. 고기 잘 구워졌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이제 아니 먹으면서 들어요. 네네. 네, 먹으면서 들어요. 네. 후배님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제일 희망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가족센터나 약간 기관이나 시설 같은 곳 그런 데 지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희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가정실습 한번 나갔다 오고 이제 뭐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약간 오시는 분들, 이용자분들 이제 보고 하니까 어쩌면 또 가족센터가 나한테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족센터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쪽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그럼 실습도 해봤어요? 장애인 네, 이번에 실습 나갔을 때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됐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할 것 같은 일들을 진짜 제가 하니까 조금 더 흥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막 실습을 이제 처음 하기 전에도 사실 어디로 갈지도 사실 좀 몰랐어요. 막 뭔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사회복지를 왔는데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 1학기 동안은 거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지원하는 그 봉사 동아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하게 이제 봉사를 좀 접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좀 뜻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사실 뭐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많다 보니까 좀 제가 사실 졸업할 때까지도 뭘 하면 좋을까를 아직 겪어보질 못해서 못 정했던 것 같아서 그냥 다니면서 계속 종합복지관을 그냥 다니고 싶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내가 갑자기 밥을 먹다 갑자기 너무 급 질문을 해서 밥을 먹는 미안한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니 갑자기 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 막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차를 타고 오면서도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후배님들 만나는데 엄청 저는 이제 막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막 긴장도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 먹으면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희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약간 학교 다니면서 뭐 사회복지사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복지과 올라고 간호조무사 야간만 다니면서 땄고 요양보호사도 땄고 병원 코디네이터도 다 따놔서 와, 엘리트 후배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 오고 나서 혹시 오기 전이랑 이제 한번 겪어보고 이제 바뀐 생각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실습을 나가면서 일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지를 저는 기관장님한테도 받았었고 교수님한테도 따로 물어봤어가지고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지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었다 보니까 일지 쓰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항상 실습생으로 온 이제 사회복지사 후배님들이 항상 늘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실습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이 실습 일지를 잘 썼나 하면 항상 코멘트를 항상 맨날 달아줘. 뭔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달아주는 이유는 필드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틀리지 말라고 해서 이거를 기록을 해주는 의미인 거지. 우리가 나중에 사회복지나 필드를 나갔을 때도 내가 올바르게 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자세를 좀 더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끓기 전에 먹을까? 네. 잘 먹겠습니다. 비까지 오니까 더 비까지 보니까 두 분은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는데 뭐 약간 좀 사회복지 선택한 거 후회하거나 약간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뭔가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있었는데 또 동료들이랑 또 학교 선배님들이랑 후배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또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외국인 그쪽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필요한 자격증이 언어 자격증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사실 언어 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외국어가 좀 어느 정도 능통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통역사 선생님들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3자 대면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통역 서비스랑 그다음에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응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 쪽에 혹시 필요한 자격증이 되게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담 능력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상담 자격증 꼭 필요하고 운전면허증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맞아요. 근데 저희 복지관에도 운전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외부로 나갈 일도 많고 업무 지원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사실 운전면허증은 사회복지 취업하는데 사실 안 보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컴퓨터 뭐 자격증이 뭐 필수는 아닌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제 마음가짐 자체가 편해요. 이제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라도 자격증은 없더라도 이제 뭐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하고 취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가지고 혹시 취업 준비하시면서 면접의 꿀팁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가야 돼서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가장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 기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기관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영상은 아니지만 영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관의 기록에 대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기관에선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보는 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복지관이 있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슈도 좀 먼저 찾아보고 가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은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거. 왜냐면 제가 다녔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향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도 지금 사실 사회복지사는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없어지는 직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사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사람이 할 수만이 있지 컴퓨터나 뭐 로봇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망 있는 직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복지사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 복지 같은 게 뭐가 있을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많고 또 그 수당 플러스 해서 또 당연 승진으로 사회복지사로만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만 3년 정도 되면 선임이라는 직책을 앞에 달아요. 그럼 선임복지사가 되면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조금 더 높은 가이드라인의 호봉을 또 측정을 받아서 받다 보니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의 조금 연봉은 더 받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혹시 에피소드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일하면서 약간 제가 어쨌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100명 이상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끼리 이제 다툼이 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사실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살아온 뭐 생활 방식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면 이제 그러면 그 다른 어르신은 이제 또 마음이 상하셔서 이제 일을 안 하겠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고집들이 너무 세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래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어떻게 뭐 통제도 못하고 이제 또 어느 한편의 편도 못 들어주고, 그래서 약간 어르신들끼리 싸우면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이러면 양옆에서 어르신들이 막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진짜 복지관 막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좀 이제 제가 감성적인 부분 막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어르신들도 이제 또 사람이니까 약간 또 되게 막 숙연해지시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뿌듯하면서도 약간 좀 힘든 점이지 않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했던 말 한 10번 하고 한 2시까지 오시라고 하셔도 막 12시에 와 계시고. 그럼 맞아. 너무 공감돼요. 공감이 제가 더 돼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후배님들은 학교 다니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 재밌었던 거는 저희 팀플 과제하다가 발표를 하는데 저는 PPT만 만드는. 근데 애들이 발표를 잘못해서 제가 뛰쳐나가서 수업 시간에요? 그때는 또 코로나라서 가림막이 있었는데 거의 부딪히고 군 프로젝트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제가 발표하고 돌아왔던 애들의 웃음거리가 1학년 때 저의 에피소드예요. 뭔가 들으면서 우리 실무를 하면서도 업무 분장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학교 생활도 그랬구나. 업무 분장을 진짜 잘 나눴었구나. 업무 분장 잘 나눴어. 우리 업무 분장이 잘 나눴는데 그게 학교에서 그랬던 거지. 학교에서. 그래도 용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2번 뛰어나갔습니다. 1학년 때도 뛰어나가고 2학년 때도 뛰어나가고. 저희가 대본을 막 주잖아요. 그럼 대본에 가로로 넘기세요 이렇게 적잖아요. 그것까지 읽는 거예요. 아, 그 발표했던 네, 친구가? PPT 넘기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이제 후배님이 발표를 맡는 게 낫지 않아? 제가 다 해가지고 발표는 발표까지 하긴 좀 네. 그랬어. 그럼요. 사실 오면서도 설레면서도 긴장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8년 정도 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요즘은 자주 드는데 오늘 후배님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2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뭐 선물 와 있어도 되나 선배님이시고 또 졸업만 제가 쏠락 먼저 했지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솔직히 선배들이 직장생활 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덕분에 이렇게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계기로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좀 진로에 대해 뭐 고민도 많고 약간 확신이 좀 없었는데 선배님들 또 현장 얘기 뭐 있었던 얘기들 그런 것도 들으면서 마음이 또 움직일 때도 있었으니까 한 번은 뛰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졸업이다 보니까 취업에도 되게 고민이 걱정도 많았는데 대답해 주시고 해주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꼭 현장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랑입니다. 국민들 순위 접수하세요. 정원이 또 뛰쳐나가네.